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사회 2단원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8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14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이 통일을 이루게 되면 위험 요소가 해소되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이끄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고 주변국가 사람들도 더욱 평화롭게 살 것이며 중국,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까지도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과 물류의 큰 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어른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때쯤이면 꼭 통일을 이루어서 이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4쪽 보시면 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내전이라고 해서 네, 내전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우리가 흔히 전쟁을 이야기를 하면 국가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흔히 말하는데 이 내전이라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을 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어떤 원리로 이런 내전이 일어나는지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전이 발생한 내전으로 유명한 국가 중에 하나인 이 시리아의 내전이 발생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내전이 발생하기 전의 모습은 이렇게 굉장히 평화롭고 이렇게 잘 꾸며진 그런 모습이었는데 국가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난민이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난민이라는 말 아마 한 번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난민이라는 말은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머물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합니다. 아마 TV 광고라든지 여러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마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리아 난민 사진을 보도한 영국의 신문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 제목들 여러분들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살배기 꼬마 난민 죽음에 지구촌 시민들도 움직였다. 3살 꼬마의 죽음에 국가들 문 열었다. 난민 수천 명 받기로. 익사한 3살배기 난민 아버지. 살아야 할 까닭 사라졌다. 예, 이게 내전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정말 무슨 뭐 군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뭐 전만 그렇게 다치고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일반 민간인들까지도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민간인들까지도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네, 시리아에 있는 알레포라는 지역에 사는 7살의 소녀 7살이면 우리나라가 초등학교를 8살에 보통 들어가잖아요. 자, 7살이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아이인데 7살의 소녀 바나 알라베드는 누리소통망 서비스 SNS 계정을 만들어서 자신이 겪는 일들을 올렸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과 폭격이 시작될 때 두려워하며 지방 구석에 숨는 그런 모습들을 SNS에 올려서 세계 모든 일들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레포를 지켜주세요. 제발 폭격을 멈춰주세요. 안녕, 지구촌. 이 소리 들려? 바나, 괜찮니? 힘내. 우리는 무서워서 며칠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 예전처럼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학교에도 가고 싶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구나. 아무리 눈을 감고 손으로 귀를 막아도 폭격 소리가 계속 들려. 나도 너무 무서워. 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고 부모를 잃게 되면 고아가 되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웃들이라든지 국가나 그런 사회 단체의 도움도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죠.
그리고 먹을 것과 깨끗한 물도 부족해서 질병에 쉽게 걸리고 집을 잃어 헤매거나 학교도 갈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난민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어쩌다가 이런 난민이 생겼을까? 자, 아프리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아프리카 지역을 먼저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면, 자, 예전부터 네, 아프리카 대륙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아프리카 대륙에 여러 부족들이 예전부터 모여 살았습니다. 자, A 부족, B 부족, C, 뭐 호칭은 생략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부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자, 부족과 부족 간엔 전쟁을 했겠죠. 자, 여기는 A 부족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교류도 많이 하겠지만 전쟁도 종종 일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부족들이, 네, 이 부족 안에서는 부족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부족원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자, 어느 날 유럽에 있는, 저기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외에도 뭐 여러, 자, 이렇게 굉장히 뭐 보통 강이라든지 산맥이라든지 어떤 사막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경계로 이렇게 국경선이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뭐 이렇게, 아프리카는 약간, 네, 선생님 그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네, 말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했었는데, 자, 대략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예전부터 A, B, C, D, E, F 그 다음에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여러 부족들이 이제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부족과 부족 간에는 전쟁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자, 유럽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자,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로 식민지를 개척을 하러 옵니다. 식민지를 개척하러 왔어요. 자, 그래서 식민지를 자기들끼리 개척을 하다가 이제 영국이 개척하던 식민지하고 프랑스가 식민지를 개척하던 그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벨기에 이런 강대국들이 합의를 합니다. 자,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고 우리끼리 식민지를 나눠 먹자 해서 자기들끼리 국경선을, 자, 여기는 영국 땅, 여기는 프랑스 땅, 여기는 독일 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세계지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예요. 국경선이 반듯반듯한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그런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런 한 그게 아니고 유럽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국경선이 다시 이렇게 재편되고 있어요. 재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경선이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국경선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눈치가 빠른 친구들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원래 A, B, C, D, E, F 서로 원래 하나의 부족이었던 그런 부족들이 이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분단이 되기도 해요.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자,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경우도 생겨요. 자, 여기 있는 나라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나라를 한번 보시면, 자, 원래는 국경선을 맞대고 서로 전쟁을 벌였던 A 부족, B 부족, 여기 D 부족, 심지어 E 부족까지 하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적이던 나라와 하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A, B, D, E 부족은 원래 서로 간에 그 부족들 간에 뭐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갈등이나 다툼이. 그런데 강제로 억지로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강제로 억지로 같은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어때요? 오늘부터 너희들 이제 같은 나라야. 이제부터 싸우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이게 갈등의 근본을 해결을 해줄 수가 없겠죠? 억지로 같은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같은 나라지만 다른 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족이지만, 네, 같은 나라 안에 있지만 원래 다른 부족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 안에 있는 이 부족들끼리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강대국들이 그 영국이든 프랑스든 자기네가 이제 지배할 때는 어떻게든 이걸 막겠는데, 문제는 이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자, 독립을 했어요. 자, 독립을 해서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강대국들이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 통치에 이제 따르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원래 있던 부족 중심으로 행정이 이제 돌아가니까. 그래서 A, B,
D, E 여기는 이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 안에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나라의 그 테두리 안에서 나라 안에 있는 다른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내전. 자, 이러한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내전은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서 같은 나라 안에서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이 무력 투쟁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전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나라,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보았던 시리아 있죠. 자, 시리아가 내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그리고 시리아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은 아니에요. 시리아는 이제 서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아프리카도 내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든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그런 내전을 예로 든 것이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현지는 나이지리아 내전을 다룬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다. 자,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하지만 언어, 민족, 종교가 서로 다른 250여 개의 종족. 야, 나이지리아라는 한 나라 안에 250여 개의 종족이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종족이 뭐 2개, 3개도 아니고 250개 종족이 한 나라 안에 들어 있어요. 250개 종족이 정말 갈등 하나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자, 독립 이후 38년 동안 전쟁이 7번 발생하는 등, 여기서의 전쟁은 거의 내전을 말하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자, 언어만 해도 이렇게 다릅니다. 한 나라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족이 있어요. 원래는 이 종족들이 그 옛날에 유럽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이 종족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적어도 한 나라 안에서 전쟁이 날 일은 없었다는 거죠. 여기 뭐 구아리 좋아하고 누페 좋아하고 그냥 다른 종족들끼리만 전쟁을 하면 됐어요. 적어도 같은 종족 안에서, 같은 종족이 곧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이 여러 종족들이 그런 강대국들의 그런 의견에 억지로 하나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같은 나라 안에서 여러 종족들끼리 서로 피를 흘리게 되는 이른바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내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또 세계 유명한 전쟁 많이 하는 지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일명 세계의 화약고라고도 불려요. 폭발이 끊이지 않는다고 뭐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갈등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신문을 같이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구촌의 대표적인 갈등 지역이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의 다툼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계속된 갈등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으며 살 곳을 잃고 대피소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놓고 그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도,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도 여기는 우리의 땅이다라고 스스로 서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유엔에서도 이거를 중재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워낙 다툼이 많이 일어나니까 유엔에서도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다른 나라들도,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걸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동성지로 꼽히는 예루살렘. 여러 나라와 종교 문제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이 도시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는 전 세계의 관심거리였습니다. 특히 동예루살렘 구시가지는 이슬람, 유대교의 공동성지 템플 마운트가 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수도로 탐냈습니다. 결국 유엔은 앞으로의 갈등을 고려해 예루살렘을 어느 쪽 소유도 아닌 국제도시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서쪽을, 요르단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인 동쪽을 관리했습니다.
자, 유엔에서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1947년에 이러한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자, 그 뒤로 그들은 서로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서로 추구하는 바와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죠. 한번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 동예루살렘을 점령하며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불법으로 정착촌을 짓고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며 예루살렘 점령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미래의 수도로 삼겠다며 대규모 민중봉기와 총기, 흉기 공격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가 절대 다수인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와 종교의 상징이 된 예루살렘은 두 나라의 갈등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중동 분쟁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해서 여기 아래 보시면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에 주장을 하는 바가 있어요. 자, 한번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의 주장이에요. 역사적으로 이곳은 우리가 살던 곳이고 유대교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땅이 맞습니다. 자, 우리 땅이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인데 갑자기 유대인이 귀인이라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슬람교를 믿어요. 네, 팔레스타인의 주장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놓고 유엔에서도 중재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갈등의 그런 불씨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위에 여러분들 나이지리아 내전은 여러분들 함께 보았고요. 자, 그 아래 아시아 지역에서도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민지는 방학 때 베트남 친척집을 방문해서 자, 메콩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콩강이라는 강은 굉장히 여러 나라를 이제 관통하는 그런 강이에요. 자,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네, 무려 6개 나라를 그런 관통하는 강인데 중국이 메콩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건설해가지고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해서 자, 다른 나라들이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이 메콩강이라는 강이 저기 상류는 저기 위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거쳐서 흐르는 그런 강이죠. 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 1단원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76쪽에도 나와 있네요. 베트남의 이야기를 이제 대표를 해보면은 베트남을 하면 여러분들 가장 떠오르는 것이 흔히 베트남 들으면 쌀국수를 많이 떠올리죠. 베트남에는 넓은 평야가 있고 특히 쌀농사를 이제 많이 짓는 나라인데 벼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굉장히 온도가 높아야 되고 두 번째로 물이 많아야 합니다. 물이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물 공급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난처할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물을 막았다는 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촌 갈등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구촌 갈등은 여러 영토, 그리고 자원, 종교, 언어, 인종, 민족, 역사, 정치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지구촌 갈등의 문제는 갈등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국가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가 어렵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세계 여러 분쟁 지역들을 우리가 또 몇 군데 더 살펴보자면 또 유명한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중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자, 인도와 파키스탄은 원래 같은 나라였는데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분리해서 독립을 하였고 파키스탄은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인도는 대부분 힌두교를 믿습니다. 자,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파키스탄이 독립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인가를 두고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갈라지다 보니까 경계가 되는 지역이나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 그 하나의 나라였는데 갈라지다 보니까 서로 간의 갈등이 많이 생겼고 급기야는 전쟁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자, 카슈미르 지역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인도의 지배를 받는데 종교는 파키스탄처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 파키스탄 지역도 여기 카슈미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소말리아, 네, 소말리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 그리고 다양한 인종이 구성이 되어 있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소말리족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으로 그런 구성된 나라입니다. 근데 주변의 다른 나라에 걸쳐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민족을 통합하려는 소말리아주의로 인해서 주변 국가와 계속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 내전까지 벌어져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촌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